큐라의 베이직 설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어드밴스하고 같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오브젝트를 열어놓고 뷰 모드에서 오버행으로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 기울어지는 각도가 매달리는 구간이 좀 커져서 여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서포트 항목으로 와서 이 서포트를 받치는 것이 필요해요. 서포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요거는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가 넘어지지 않도록 매달리는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베드판에서부터 출력물 사이에 받치는 구조물 요런 거를 보조적으로 이렇게 받친다 해가지고 얘를 서포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포트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럴 때 서포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에브리웨어 EVERY였죠. 에브리웨어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터칭 빌트 플레이트라는 거예요. 터칭 빌트 플레이트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베이직 탭에서 서포트 타입의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면 터칭 빌트 플레이트하고 에브리웨어하고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죠. 네, 요거에서 터칭 빌트 플레이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터칭 빌트 플레이트 선택하셨나요? 자, 서포트 타입을 터칭 빌트 플레이트 요거로 선택했고요. 요거는 지금 노멀 상태가 됐건 오버행 상태로 뷰 모드를 바꿔놨건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화면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뭐를 봐야 되냐면 뷰 모드에서 레이어스라는 보기 메뉴를 눌러야 됩니다. 레이어스 찾으셨나요? 요거 뷰 모드에서 레이어스를 선택하게 되면 서포트가 어떻게 생성이 된다. G코드가 생성되는 것과 함께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제 거는 지금 서포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구간에만 서포트가 생성되고 있어요. 이것도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 값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자, 요 서포트 항목의 터칭 빌트 플레이트 항목의 옆에 보시면 점점점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거 누르면은 익스포트 세팅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항목마다의 익스포트 설정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점점점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어떻습니까? 스트럭처는 라인 타입이라고 해요. 스트럭처가 라인 타입, 그리드 타입이 있는데 라인스로 지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찾으셨나요? 네. 라인 타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화면을 이렇게 조절을 좀 해볼게요. 화면을 이렇게 위에서 보는 방식으로 돌려놨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제 거는 492 1에서부터 492라고 해가지고 몇 개의 층으로 적층을 할 것인지 몇 개의 층을 다 보여줘요. 이것 중에서 이 스크롤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거 보이나요? 스크롤을 클릭해서 지금 내리고 있죠?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더 잘 보이게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요렇게 보면은 내가 스크롤을 280 정도로 279, 281 저거는 저는 지금 현재 얘가 281이라는 레이어에 놓여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서포트를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요 색깔 잘 보시면 밝은 하늘색으로 두 줄이 그어져 있죠. 요게 라인 타입일 때 모양이에요. 라인 타입일 때. 그러면 얘를 그리드 타입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보이죠? 그리드 타입 요거로 싹 바꿔요. 그러면 화면 밑에 진행률이 표시가 되고 난 후에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또 해줍니다. 진행률이 지금 2%, 6%, 8%, 9%, 10%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올라가죠. 이 진행률이 표시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지금 얘네들을 메시지가 어때요? 로딩 툴패스 포 비주얼레이션 뭐 툴패스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라고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 툴패스는 뭐예요? 프린터기의 노즐이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갖다가 계산해 주는 셈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게 끝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요. 완료가 돼요. 자, 그런데 앞전에 라인 타입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였죠. 지금 보이는 그리드 타입으로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격자로 바뀌죠. 자, 모양에 따라서 서포트를 어떤 패턴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보통 라인 타입의 라인스 요거로 다시 바꿀게요. 라인 형태의 서포트를 저는 좋아라 하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라인 타입으로 서포트를 설정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마치 웨하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골판지라고 할까요? 골판지처럼 서포트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서포트 제거할 때 편해요. 그리드 형식은 어때요? 얘네들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서로 잡고 있죠. 서포트를 제거할 때 이거는 에라예요. 차라리 요거는 서포트를 제거할 때 좀 수월해요. 근데 물론 형상에 따라 다르게 서포트를 선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라인 타입으로 서포트를 많이 그냥 써요. 출력물을 제거할 때, 서포트를 제거할 때 편해서 요거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서포트를 요 방향으로 이렇게 서포트가 생성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레이어를 더 높여보면 요렇게 가다가 여기쯤에서는 아무 요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쯤에서부터 이제 서로 견화 직녀가 만나듯이 서로 만나기 시작하겠죠. 출력물은 이렇게 외벽을 이 방향으로 막 이송을 하면서 토출하겠죠. 필라멘트를 토출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서포트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고 했을 때 색깔을 바꿉시다. 서포트를 아예 군청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외벽 채우기 할 때를 이렇게 외벽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간다고 할 때 요거는 받치기가 좋겠죠. 만일에 그 실제 오브젝트는 이런 방향으로 출력을 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받쳐오는 서포트도 이 방향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포트 사이에 외벽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오버행이 오히려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서포트는 이 방향으로 출력을 하고
오브젝트는 이렇게 출력이 되면 받쳐지는 거는 더 수월하게 되겠죠. 물론 큐라 4.41 버전이나 최근 버전을 쓰게 되면 서포트하고 요거를 출력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를 출력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서포트가 이렇게 받친다고 했을 때 큐라 신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서포트 자체를 뚜껑을 하나 덮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받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쌤 출력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출력물 같은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서포트 같고요. 그런데 쌤은 요거 표시할 때 요 사이에 갭을 표시했네요. 그래요. 빨간색의 출력물과 서포트와 간격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것의 간격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XY 방향으로 0.7로 존재하고요. Z 방향으로 0.15의 틈새가 있어요. Z 방향은 뭐예요? 손가락 이렇게 보면은 X 방향 요거, Y 방향 뭐 요런 식으로 Z 방향,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게 Z 방향이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이건 Z 방향의 갭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디스턴스 Z 값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으세요? 0.15 mm이에요. 단위는 mm이에요. 0.15mm이기 때문에 출력물하고 Z 방향으로 다을락말락 하는 거예요. 다을락말락. 여러분이 그 자가 있으시면 참 이럴 때 편한데 미리 눈금을 한번 보시면 1mm 눈금을 10분의 1로 나눠서 그 틈새가 10분의 1호 정도 여하간 그런 틈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다을락말락하는 틈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서포트를 제거해낼 때 이 틈새가 있기 때문에 제거해낼 수도 있고요. 출력할 때도 약간의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의 출력물을 받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서포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오버행 앵글이라는 게 있죠. 오버행 앵글이 몇 도로 되어 있나요? 60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오버행 앵글이 60도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60도부터 서포트를 받치겠다. 이때 기준은 어디를 보냐면 요렇게 축선을 하나 그릴게요. 요거는 버티칼 방향이죠. 버티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직 방향이라고 그랬죠. 수직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각도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캐드 할 때는 어느 방향에서부터 각도를 생각했어요? X 방향에서부터, 즉 수평 방향, 이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각도로 갔죠. 근데 Q라는 달라요. 슬라이서는 달라요. 자, 이렇게 버티칼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60도를 봤을 때 오브젝트 중에서 60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서포트를 추가하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오버행 앵글의 의미가 이해되셨나요? 기준이 달라요. 버티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버티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얘에서 나는 그 여기에서부터 무조건 한 이 정도 10도를 벗어나기만 하는 경사만 있어도 서포트를 받치고 싶어. 한 뭐 오브젝트가 한 이 정도 이렇게 경사져 있다고 치면 요 정도도 서포트를 내가 받치고 싶다. 그러면은 오버행 앵글을 10으로 바꿔 볼게요. 어머,
결과가 다르죠. 지금 우리는 오버행, 무너질 만한 경사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만일에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버티칼 방향에서 60도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받치겠다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최초 값은 60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바꾼 값은 뭐예요? 10도만 이렇게 벗어나는 애들은 무조건 서포트를 받칠래. 어느 게 좋을까요? 출력만 잘 되면 장땡이죠. 그래요. 출력이 잘 되면 장땡이에요. 그런 면에서 60도라는 의미가 이렇게 60도를 벗어나는 것 정도부터만 서포트를 추가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버행 앵글을 다시 60도로 바꿔볼게요. 자, 결과가 달라요. 그죠? 내가 필요한 무너질 위험이 큰 각을 가지는 경사면 여기만 받치는 걸로 가자. 이게 맞는 것이지 쓸데없이 요런 데도 서포트를 다 받치면 비효율적이에요. 서포트를 제거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출력물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니퍼를 가지고서 서포트를 제거를 많이 하는데 제거하다가 출력물 표면을 막 찝고 꼬집고 해가지고 뭐 기스 낸다고 할까요? 기스 내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힘 좋은 사람들은 손하고 힘 좋은 사람들은 서포트 띄다가 출력물을 아예 뿌그작 부서뜨려 버리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아, 서포트 항목에 필 어마운트가 또 있네요. 필 어마운트는 뭐에 대한 의미일까요? 서포트를 채우는 정도예요. 그런 면에서 받치는 구조물이니까 얘가 촘촘하게 받치면은 오브젝트를 더 잘 받칠까요? 아니면 필요한 정도만 밀도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당근 뉘앙스가 왠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느낌적인 느낌.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서포트의 필 어마운트를 이거를 높여서 쓰세요. 막 이렇게. 저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50으로 적어는 필 어마운트로 올려 볼게요.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소재의 소모량도 늘어나고요. 출력 시간도 많이 늘어나요. 서포트 때문에. 그러면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 촘촘하게 서포트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못해요. 출력물로부터 서포트 보조물을 떼내야 되는데 이게 뜯어지지가 않아요. 기본값은 필 어마운트 여러분 그대로 놔두셨을 텐데 기본값은 얼마로 돼 있으셔요? 그렇죠. 필 어마운트 서포트의 필 어마운트는 제발 고치지 마세요. 괜히 서포트 보조물이 촘촘하게 출력물을 받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요 보조물의 채우기 밀도를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15 이상의 값을 주므로 나중에 출력은 아주 안전하게 되는 느낌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조물 서포트를 제거할 때
기브업. 쌤이 괜히 이래서 이 서포트 밀도를 높이지 말라고 했구나. 뭐 나중에 후회하면은 속상하겠죠? 예, 요런 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주의사항이에요. 자, 물론 신버전의 경우는 서포트의 타입이 여러 형태로 더 추가된 게 많이 늘어났어요. 패턴의 형식이 그리드와 라인만이 있는 게 아니고 동심원, 콘센트릭으로 동심으로 서포트를 생성하는 것도 추가가 돼 있고요. 3차원으로 격자를 만드는 애들도 생겼어요. 막 3차원으로 격자를 만드는 것도 생겼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포트 항목에 대한 것들이 신버전은 추가되어 있지만 우리는 현재 이런 버전 상태에서도 충분히 웬만한 거 다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서포트 항목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상태로 서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하나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서포트와 비슷하게 출력물을 잘 출력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레이어가 베드판에 잘 붙느냐 마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은 베이직 탭 이야기할 때 설명을 안 한 부분으로 다시 플랫폼 어헤션 타입 있나요? 베이직 탭에 보시면은 서포트 항목에 플랫폼 어헤션 타입이라는 항목이 있나요? 요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베드판 부착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판에 부착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플랫폼 에브리웨어는 서포트의 에브리웨어는 지금 설명 안 했어요. 서포트에서 에브리웨어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고, 플랫폼 어헤션 타입에서는 얘가 넌과 브림과 레프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얘에서 플랫폼 어헤션 타입에서 넌일 때는 얘가 스커트가 적용된다. SKIRT 스커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 어헤션 타입에서 브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레이어일 때예요. 첫 번째 레이어일 때 출력물 외부 구간 생성한다는 거예요. 즉 날개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를 이야기하자면 RAFT 레프트는 이거 뭐 그냥 제 표현식이에요. 제 나름의 표현이에요. 밑장 깔기예요. 자, 미나토나 뭐 국민의 게임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밑장 빼지 마 뭐 이런 표현 쓰죠. 자, 요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 설정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플랫폼 어헤션 타입이 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커트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커트는 저는 이거 참 더 써놔야 되는데 그걸 안 써놨네. 시사출이다. 스커트의 경우는 넌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스커트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스커트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스커트는 제가 시사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노즐의 내부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필라멘트를 토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시사출이라는 개념은 사실 인젝션 몰드 사출 성형의 기술에서 표현하는 용어기는 합니다만, 시사출이라는 거는 플라스틱 제품을 금형에다가 그 용융된 수지를 쫙 쏴가지고 압을 받아가지고 쏘을 때에
그때에 출력물이 바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안전하게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사출기 실린더에서 스크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압이 발생해서 용융 수지가 이 방향으로 쭉 나올 때 이거를 일정 구간을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막 뽑아내요. 일정한 압이 되게 어느 정도 공사출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압이 일정하게 되도록 공사출 또는 시사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스커트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거를 하면서 바깥에다가 요렇게 여러분 레이어스 보기 상태에도 보시면 시사출하는 구간을 라인 카운트가 4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여기가 4개의 줄이 둘레로 감아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스타트 디스턴스가 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스타트 디스턴스는 뭐를 의미할까요? 출력물로부터 스커트가 깔리는 XY 방향의 간격을 이야기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간격을 스타트 디스턴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바꿔볼게요. 스타트 디스턴스를 0. 스타트 디스턴스를 0으로 바꿔놓으니까 어때요? 출력물에 딱 붙어서 스커트를 만들죠. 요렇게 가면은 브림하고 똑같아져요. 브림하고 모양은 같아져요. 자, 한번 봅니다. 브림으로 플랫폼 어웨이션 타입을 넌이 아닌 브림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설정 바꿀 때마다 좀 기다려서 시간이 짜증나죠. 어때요? 방금 전에 스커트의 스타트 디스턴스를 0으로 바꿨을 때 하고 브림으로 갔을 때 하고 차이는 없죠? 차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자, 오픈 익스퍼트 콘피그 창을 열어보면은 브림 라인 어카운트가 이게 20으로 돼 있어서 스커트는 요게 4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 브림의 경우는 이게 20개로 돼 있기 때문에 줄이 20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스커트하고 브림하고 그런 면에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스커트하고 브림의 차이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왜 하는 걸까요? 브림은 왜 하는 걸까요? 바닥에 출력물의 바깥으로 날개처럼 이렇게 더 출력을 하게 되면 베드판하고 오브젝트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면 표면적으로 닿는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플랫폼 어웨이션 타입이라는 거는 베드판의 고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설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브림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레프트라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밑장 깔기. 밑장 한번 깔아볼까요? 자, 깔아봅니다. 자, 레프트를 깔아보면은 위에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지금 버전에서는
위에 레이어일 때는 별로 차이를 몰라요. 근데 얘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뭡니까? 레프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1번 레이어에서는 굵게 이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사선으로 빗금으로 살살살살 덮고, 3번 레이어, 4번 레이어까지는 3번 레이어와 4번 레이어는 뚜껑을 덮는 형식,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밑장을 한번 깔고, 그 다음에 5번 레이어서부터는 실제 출력물을 출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레프트는 또 뭐의 목적이에요? 밑장을 깔아놨으니까 출력물보다 표면적이 역시 넓어지죠. 잘 붙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스커트를 선호합니다. 스커트. 넌으로 저는 바꿀게요. 넌으로 바꿔놓고, 자, 요거 말고, 넌이었을 때 스커트 스타트 디스턴스, 요거는 뭐 다시 3으로 바꿔놓고요. 라인 카운트를 4바퀴 도는 거 정도, 요거로 다시 되돌려 놓고요. 자, 요렇게 그 서포트 항목을 플랫폼 어에이션 타입, 즉 스커트와 브림과 레프트, 이거를 같이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서포트 항목하고. 단 서포트 항목에서 에브리웨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메시 형태는 지금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로는 에브리웨어 서포트 에브리웨어 타입일 때 결과는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설명은 안 했어요. 자, 레이어 헤이스라는 거는 적층되는 레이어의 높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이어의 높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0.2 기본값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올려도 이제 되겠죠. 자, 여기에서 레이어 헤이스는 그렇게 됐고, 실 티크네스, 그 다음에 어네이블 리트럭션이라는 거는 되말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말풍선을 그냥 그대로 확대해서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어네이블 리트럭션이 적용되는 구간은 어떤 것이냐? 지금 24페이지 보고 있는 셈입니다. 어네이블 리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송하는 구간을 이렇게 청색으로, 이미지에서 청색으로 요거 보고 있죠. 이 청색 구간이 출력하지 않고 이동만 하는 구간이에요. 그럴 때 필라멘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감기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되말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되말림 구간이 리트럭션, 요거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텀탑 티크네스에 대한 것도 말풍선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출력물에 뭐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있다고 치면은 벽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이러했을 때 탑의 두께, 탑 티크네스는 여기가 되겠죠. 바텀 티크네스는 여기가 되겠죠. 바텀 두께, 바닥 두께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A가 탑 티크네스, B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바텀 티크네스가 되겠고, 자, 요렇게 표시한 여기는 C라고 표시한 여기는 쉘 티크네스가 되겠죠. 벽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자, 출력물을 이렇게 단면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텀과 탑의 두께 같은 경우는 빵꾸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안쪽에서 이렇게 내부 채움, 인필 덴시티로 이렇게 안쪽을 채우고 있는데, 이게 듬성듬성 되어 있다면, 그리고 탑의 두께가 얇다면 여기가 출력이 되다가 빵꾸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바텀 탑 티크네스를 1.2 정도로 이렇게 좀 두껍게 해서 뚜껑이 완전히 출력되게 하자, 이런 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팅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필 덴시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필 덴시티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달라져요. 우리가 기본으로 놓고 쓰는 거는 20이 됐던 15가 됐던, 심할 때는 10으로 내부 체험을 맞춰 놓고 그냥 쓰기도 해요. 여기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필이 적용되는 것들이죠. 필 덴시티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것이, 그랬을 때 15% 이하로 해도 사실은 되기는 합니다. 10%로 해도 되기는 돼요. 그죠? 출력물을 튼튼하게 하고자 한다면 내부 체험을 높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높여도 괜찮아요. 단 소재가 많이 들고 출력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서포트 항목을 봤는데, 터칭 빌트 플레이트일 때와 에브리웨어일 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에브리웨어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말의 엉덩이에 사실은 가려져서 여기 부분이 에브리웨어일 때만 출력이 되는 거죠. 터칭 빌트는 어때요? 베드판에서부터 오브젝트가 겹쳐지게 되면, 닿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애는, 그 위에 오버행이 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서포트를 생성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미 베드판으로부터 여기가 닿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에브리웨어와 터칭 빌트의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물건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물건이다. 터칭 빌트일 때는 서포트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안 생겨요. 베드판에 이미 여기까지 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 출력 보조물을 생성 못하고 못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터칭 빌트와 에브리웨어의 차이였습니다. 요거 앞 시간에 에브리웨어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보려고, 요 매뉴얼을 좀 충분히 보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넌과 스커트 또는 그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도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들은 이 조금 패스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어드밴스 설정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영문이라서 좀 여러분이 짜증나기도 할 텐데, 요거 밑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쭉쭉쭉 넘겨서 이렇게 넘겨서 어디쯤까지 볼 거냐면 47페이지 부분이 우리 교실에 있는 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부착하거나 새로운 뭐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러면은 플러그 앤 플레이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킬 때 새로운 장치가 검사되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드라이버를 다운받는다, 설치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고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교실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식이라 가지고 여기 좀 불편해요. 사실 이거 다이얼식으로 바꿔서 쓴 적도 있었는데 메인보드를 제가 한번 날려먹은 바람에 메인보드 기본 설정대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매뉴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47페이지 요 상단에 보면은
이 메뉴는 위에 메뉴로 가려면 업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리고 다운 버튼을 누르고, 그런 식으로 메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메뉴를 선택하면은 메뉴라는 버튼이 가운데 있어서 얘를 눌러 가지고 메뉴들 중에 위로 아래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서 조작할 거고요. 내가 그 메뉴를 선택했다 그러면 엔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이 액정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것만 보자면, 자, 여기 아이콘이 이게 익스트루더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죠? 그 옆에 숫자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숫자는 읽어보시면 몇으로 읽혀지나요? 28.7. 현재 온도가 되겠어요. 현재 노즐의 온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슬래시가 하나 있죠. 짝대기가 있고 그 옆에 0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얘는 목표 설정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화면으로 보면은, 이 화면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G코드 값을 넣거나 프린터를 가동 중이 아닌 상태일 때 이 화면이 스샷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설정 온도가 0도, 아무 설정 온도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H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는 배드 아이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옆에는 역시 핫베드 템프, 즉 히팅 베드의 현재 온도예요. 역시 앞에 있는 게 현재 온도고, 슬래시 해놓고 뒤에 써져 있는 온도가 설정 온도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패널을, 여러분이 LCD 패널 요 화면을 프린터기를 조작하실 때 이거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요 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 메뉴 버튼을 눌러 가지고 리스트 중에서도 업다운 버튼을 눌러 가지고 퀵 세팅 요런 거를 메뉴를 찾아 들어간다, 요런 의미를 띄우고 있는 거고요. 퀵 세팅 안에 들어가면은 뭐 홈 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홈 올이라는 메뉴는 뭘까요? 요것은 기계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무엇이 기계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은 프린터기의 노즐이 장비 기계의 원점 위치로 간다. 이때 원점은 X가 0일 때, Y가 0일 때, Z가 0일 때 인셈이에요. 즉 우리가 출력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제일 위에 레이어의 중간쯤에 노즐이 정지해 있단 말이죠. 그런 거로 출력할 때는, 처음 출력을 세팅할 때는 먼저 홈 올, 실습실에 있는 거는 오토홈이라는 메뉴로 되어 있지만 교실에 있는 거는 퀵 세팅 들어와 가지고 홈 올이라는 메뉴를 눌러주면 X 0, Y 0, Z도 0 위치로 노즐이 이송해서 딱 정지해요. 기계 원점으로 간다, 장비 원점으로 간다, 그것이 홈 올이라는 걸로 얘는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퀵 세팅에서 다른 자세한 거는 뭐 장비를 만지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됐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겼다. 자, 요거에서 요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자, 5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는 무슨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메뉴 버튼을 눌러가지고 퀵 세팅을 가가지고 홈 올 버튼을 일단 눌러서 기계를 원점 위치에 놔두자 라는 걸 이야기했죠. 이번에 51페이지부터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G코드를 생성해서 SD카드에 저장하고 얘를 프린터기에서 인식시키는 단계예요. 자,
51페이지에 보시면은 메뉴 버튼을 눌러서 SD 카드라는 요 메뉴를 선택하라고 하죠. 그죠? SD 카드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처음 SD 카드를 넣은 상태에서는 프린터기가 이 메인보드가 좀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메인보드가 아니라서 좀 불편한데, 먼저 마운트라는 거를 해야 돼요. 마운트 MOUNT였나? MOUNT 마운트 SD 카드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 파일 요거를 선택하게 돼요. 첫 번째 SD 카드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프린터기를 껐다가 킨 상태에서 SD 카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꽂고, 그리고 마운트 SD 카드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파일 요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SD 카드에 들어가 있는 G코드 파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요 화면은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른데, 프린터기를 켜놓고 SD 카드를 꽂아놓고 쓰다가 빼고 난 다음에 다시 꽂을 때 이야기예요. 빼고 난 다음에 다시 꽂을 때, 프린터기를 킨 상태에서 SD 카드를 교체하는 때의 이야기예요. 먼저 리무브 SD 카드를 한번 눌렀다가 마운트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순으로 다시 보시면 돼요. 요것도 몇 번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SD 카드에서 프린트 파일을 선택한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그 장비를 갖다가 고치거나 그럴 때 이런 설정들은 좀 조절하기도 하는 건데요. 요거까지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큐라에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를 자, 우리가 G코드를 이제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SD 카드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SD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배그 핸드 LEV-4 해가지고 요게 말풍선이 뜨는 게 G코드 툴패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요게 G코드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얘는 3D 영상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요. 그죠? 노즐이 XYZ 방향으로 어디로 이송하고 익스트루더 모터는 얼마를 전진시키고 이런 데이터만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요 상태에서 우리는 요거를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 SD 카드를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해서 탐색기에서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꺼내기를 해도 되는데,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꺼내기를 해도 되는데, 잘 보세요. 요거를 SD 카드로 저장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Save as 해놓고 무슨 드라이브에 무슨 파일의 G코드로 저장이 됐다. 그리고 옆에 요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젝트라는 뜻이 뭐예요? 제거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누르면 꺼내기가 돼버려요. 안전하게 장치가 제거가 돼요. 자, 그런데 요렇게 윈도우 탐색기에서 꺼내기, 이 드라이브를 꺼내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젝트라는 버튼을 안 쓰거나 하고 그냥 여러분이 SD 카드를 그냥 뽑아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SD 카드가 망가질 위험이 크겠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니까 잘 관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요거 요렇게 얘를 한번 저장하는 거를 했고요. 자, 대표적으로
어느 한 분을 선택해 가지고 요거 G코드 생성하는 거를 제가 가서 보도록 할게요.